자, 다음 거 합시다. 자, 다음 내용의 제목은 정사형. 한자야. 영은 투영한다 할 때 그림자란 뜻이고, 사는 쏜다, 베낀다. 사진할 때 사가 베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림자라고 이해하면 돼. 쏴가지고 그림자로 딱 모양을 베껴버리겠다. 됐지?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에 평면 바닥이 있다고 쳐. 바닥. 그 바닥 위에 지금처럼 점이 하나가 떠 있다고 쳐봐. 뭐 그냥 공이라고 칠까, 공? 근데 예를 들어서 햇빛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냥 가정으로 정확하게 이 위치랑 이 평면이랑 이렇게 수직한 위치에서 이렇게 빛이 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결국 이 공의 그림자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빛을 만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때려 내려오고 여기가 내려와서 생기는 이런 모양이 생길 거 아니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입체도형인 구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구가 있는 거지만 그림자로 쏴져 있는 이 모양은 평면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원으로 보이겠지. 이해됐어?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얘가 존재하는 위치랑 평면이랑 이루는 각이 수직되어 있는 위치에서 빛이 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어떤 내가 이렇게 펜을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갖고 있다고 쳐봐. 이게 펜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빛이 정확하게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쏴져 있다고 치면 모양이 그대로 떨어질 텐데, 만약에 이 바닥에 수직되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빛이 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확하게 햇빛이 이렇게 쏴있을 때 여긴 그림자가 생길 이유가 없지. 그치만 여기서는 이 끝부분이 떨어져 와서 여기가 생기고 얘가 떨어져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는 이게 다 내려와가지고 얘도 뭔가의 직선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원래 길이가 노란색이었을 때 정사형 된 그림자의 길이가 원래 길이랑 달라지겠죠. 그지? 뭐 길어질 때도 있고 짧아질 때도 있겠지. 그러면 원래 길이를 L, 정사형이 끝나 있는 요 그림자의 길이를 L'이라고 잡았을 때 L과 L' 사이의 관계가 뭘까만 알면 끝나.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정사형 중에 첫 번째가 정사형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길이. 자, 그러면 이 노란색 길이가 어떻게 바뀌어야 보라색 길이가 될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생각 좀만 하면 당연한 거거든. 만약에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있어. 이 노란색을 내가 평행이동을 당겨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만나는 각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런데. 그러면 얘를 내렸을 때 각도가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평행하게 만들면. 그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자고, 얘가.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들을 내리면서 보라색이 만들어지는 건데, 애초부터 얘를 평행이동을 당겨서 이 교점이 여기 생기게 만들었으면 여기서 내리는 수선의 발은 그냥 본인 자기 자신이지. 근데 얘는 이제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니까 내려오면 얘가 여기 떨어지고 얘가 여기 떨어지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평행이동을 해서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 보라색 길이가 L', 노란색 길이가 L인 건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수선의 발로 내린 거니까 얘가 직각이겠지. 벌어져 있는 이 각을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평각 세타라고 잡았을 때 L'은 원래 길이 L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정사형은 코사인이 곱해진다라고 하는 한 줄만 기억해도 돼.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냥 뭐 그렇겠지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거꾸로 봐봐. 활용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평면이 있대. 공중에 직선이 선분이 떠 있대. 근데 만약에 이 선분의 길이가 원래 5였대. 그리고 빛을 막 쐈대. 그림자가 생겼대. 그림자가 이루고 있는 이 길이가 3이래. 라고 나오면 우리는 얘를 평행이동을 당겨서 만들어지는 이 노란 삼각형 입장에서 직평각의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라는 걸 거꾸로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뭐 공식처럼 가면 원래 길이 곱하기 코사인 값을 곱하면 정사형이 끝난 길이가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그림상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길이니까 선분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꼭 선분만 줄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타원의 모양을 줄 수도 있고 뭐 원 모양을 줄 수도 있고 원의 둘레 이런 곡선을 줄 수도 있잖아. 거기서부터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렇겠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거든. 통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봐봐. 우리가 어떤 이런 곡선 모양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넓이를 온갖 사각형의 넓이로 쪼개가지고 그 사각형들의 무한합으로 구해. 근데 이 사각형을 굉장히 많이 잘게 쪼갤수록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곡선 부분의 넓이는 넓이를 합한다가 될 건데 그 넓이를 n등분을 쳐갖고 합한다. 근데 그 n을 아주 무한히 쪼갠다 막 이렇게 써. 그래서 리미트랑 시그마가 만났을 때 적분 넓이가 생기는 거야. 원래는 정확하게. 급수 아니죠? 급수야 급수. 근데 이제 이게 순서가 내가 얘기했잖아. 나 때는 미적분 다 배우고 얘를 배웠으니까 이 증명을 하지만 너네 때는 그거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 원 맨 끝에 가면 뭐 이런 이차함수 모양의 이 곡선 모양의 넓이를 구할 때 그냥 얘를 인테그랄로 구하겠다라는 식으로만 하고 넘어가지. 정확하게 하려면은 직사각형들을 전나게 쪼개서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구할 건데 그거를 많이 쪼갤수록 오차가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리미트랑 시그마가 만나면 인테그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 상태면 지금부터는 정사형의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도 한번 그냥 그렇게 이해해보자는 거야. 만약에 공중에 먼 넓이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원? 뭐 원이라고 해봐 이렇게. 됐지? 뭐 9라고 하든지 뭐가 있어 아무튼. 근데 이제 빛이 쏴졌어. 그러면 빛이 이렇게 쏴지면 그냥 여기 정원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빛을 이렇게 쏘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렇게 접하게 와서 여기 넓이가 생기고 점이 생기고 이렇게 접하게 와서 여기 뭐가 생기겠지. 그럼 이제 여기 생기는 그림자의 모양이 원이 아니고 타원일 건데 근데 이게 지금 타원이다 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여기 원래 넓이가 있다고 치면은 쐈을 때 생긴 여기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넓이가 원래 넓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나 그냥 코사인 곱한 거지 않을까?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내가 이제 혹시 바뀌었나고 교과서를 봤거든? 오기 전에. 뭐라 써있냐면 일반적으로 넓이 또한 길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있어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써있는 것 자체가 그냥 대체로 그러하니까 딴지 걸지 마셈이란 뜻이야. 응. 너네 혹시 통계에서 확통 아직 안 배웠지만 너네 뭐 일상생활에서 정규분포 이런 말 들어봤어? 정규분포? 그게 뭐냐면은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 그 전 세계 인구수가 있잖아. 아니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남자 몇 명 뭐 대충 뭐 2,500만이라고 쳐. 자, 남자 2,500만 명의 평균 키를 구한다고 쳐봐. 그럼 2,500만 명을 한 명 한 명 재다가는 어느 순간 누가 키가 클 수도 있고 누가 죽을 수도 있고 누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전부 조사하는 전수 조사는 불가능해 원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명을 뽑아. 1,000명, 뭐 5,000명 뽑아. 그 정도 조사할 수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전체가 그러하겠지라고 이렇게 추측을 때리는 거야.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그게 맞을 가능성을 신뢰도라고 불러. 맞을 가능성. 내가 예측한 가능성이 신뢰도. 그래서 너네 나중에 이제 이재명 끝나고 나중에 다음 대통령 뽑을 때 그때 너네가 이제 유권자가 되잖아. 지금부터 4년 뒤니까. 그럼 이제 막 여론조사 존나 오거든? 그리고 이제 투표 끝나고 나오면 막 인터뷰 때릴 때도 있어 가끔. 거기서 이제 출구조사라는 걸 해. 그 출구조사가 이제 투표 끝나고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걔네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출구조사를 기반으로 신뢰도 99% 때렸을 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당선될 확률 95%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뉴스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근데 그게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2,500만 명이 그렇게 대표될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무슨 여기에 적분을 이상한 걸 존나 때려야 돼요 수학에서. 근데 이걸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이 적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거기도 그렇게 써 있어. 일반적으로 2,000명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 대체로 그러한 경향성이 있을 거니까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너네가 뭐 지금까지야 어릴 때 배운 거고 뭐 별게 없으니까 다 별거 아닌 거 증명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지금 이제 니네가 거의 고등수학의 끝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수학과의 그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거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려면은 사실 끝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강 그러하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게 너네가 이제부터 만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등등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나도 뭐 너네가 나중에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관심이 있다든지 하면은 뭐 책 알아보고 하면 되는데 나도 소개를 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딴 그걸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있잖아요. 무리수기 걔를 그 다른 거에서 어디다 쓰냐? 아, 이를 어디다 쓰냐? 자, 이가 뭐냐면 이것도 얘기해 줄게. 이 재밌어. 응? 2.7. 여기 봐. 2.7을 17450 막 이렇게 있거든. 2.7 얼마라는 수 그 무리수야. 마치 파이가 3.14 같은 무리수가 되듯이 그냥 무리수야. 근데 이게 뭐냐면 1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을 2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의미로 보면은 1은 아닌데 1보다 개미 똥구멍만큼 조그만큼 큰 숫자를 존나 제곱했을 때라는 뜻이겠지. 그지? 그러면 사실 1을 무한번 제곱하면은 무한되고 1이고 그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라고 해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이야. 그럼 1에 무한대면 그냥 1일 거 아니야. 근데 1보다 조그만큼만 크면은 숫자가 엄청 크니까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언제 쓰냐면은 은행 계좌 있어? 계좌요? 있긴 하죠. 자, 연이율 그냥 쉽게 12%라고 해볼게. 그럼 존나 많이 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요즘 연이율 3%밖에 안 돼요. 근데 연이율 12%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금액 A를 통장에 박았을 때 지금부터 1년 동안은 미세한 변화도 없어. 그냥 가만히 가다가 1년이 지나면 12%만큼을 더 붙여줄게요 라는 뜻이거든. 근데 1년이 몇 달이야? 12달. 그지?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연 이율 12%가 월 이율 1%랑 같을까? 달라? 왜? 얘는 1%에다가 또 그지? 1%에 1%가 또 붙고 1%에 1%가 또 붙고 이런 식이니까.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에 x가 무한대라고 보는 것도 사실 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뜻일 거 아니야? 거의 0으로 가는 거를 무한번 제곱 수로 바꾼 거잖아. 아, 그치. 역수로 뒤집은 거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이자를 한 번 준다가 아니라 연 동안 1년 지날 때까지 12번 주는 거잖아. 근데 퍼센트 계산은 똑같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월 이율 1%야. 그럼 이거를 일 이율, 하루 이율을 30분의 1%라고 하는 것도 똑같지. 30일로 봤을 때. 그러면 퍼센테이지 계산은 같은 건데 이자를 따지면 얘가 제일 많이 받는 거잖아. 알아들어? 마치 너가 얘보다 얘가 많이 받는다고 한 것처럼 더 잘게 쪼갤수록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잘게 쪼갠다는 기준이 365일을 하나로 본 건지, 그지? 30일을 하나로 본 건지, 아니면 하루를 하나로 본 건지 이 얘긴데 이거를 또 쪼개면 1시간당 이율도 있을 거고 1분당 이율도 있을 거고 1초당 이율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무한히 쪼개면 그게 이거라고. 그런 뜻이야. 근데 그랬을 때 이거를 무한히 쪼개고 퍼센테이지 계산이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이게 2.7 얼마가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자연상수라 그래. 자연히 막 늘어난다. 한마디로 복리의 무한대 개념인 거지. 복리를 최대치로 당겼을 때 얼마니?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이 쓸 때는 은행 계좌 이자할 때 쓰는 거 사실 이자도 이제 이렇게 주지 이렇게는 안 줘. 근데 이제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를 저기 자연과학에선 되게 많이 쓰지.
뭐 애들이 번식하는 거라든가 뭐 그러니까 뭔가 따지면 다 2가 나와 그냥.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수학에서 정하는 숫자가 과학이랑 연결되고 막 그거 왔다 갔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신기한 거지 사실은. 1을 그럴 때 써. 1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기다가 그 x를 올리는 거 계속 미분해도 똑같이 계속 똑같은 거. 그 2가 숫자잖아, 강민아. 미적 투에서 나와. 미적 투에서 나와. 봐봐. 이거 지수함수지. 이거 지수함수지. 그러니까 밑이 숫자면 지수함수잖아. 근데 밑이 이런 것도 지수함수겠지. 이 새끼도 숫자니까. 그런데 이런 함수를 미분하면 그냥 원래 거 그대로야,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신기한 거지. 근데 적분하면 이제 c가 계속 아, 그렇지. 아무튼 그래. 자, 그래서 말이 샜는데 여기까지는 길이고 1차식이니까 직선이니까 내려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뭔가 곡선으로 가든 뭔가 이상한 면적으로 가든 전부 원래 거를 코사인을 곱해주면 정사형이 된 것의 값으로 간다라는 식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문제 봐봐. 308번. 문제 직평각 구하래. 뭐 하라는 거야? 얘를 평행이동 땡겨서 여기 A 프라임이 교점이 되게 만들었다고 치자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길이 여전히 2가 될 테니까. 그지? 그러면 원래 2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했더니 정사형 된 길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세타는 몇 도? 30도. 60도가 아니고 30도. 이렇게 하는 얘기죠. 삼각함수 없었으면은 이제 모든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되게 애먹고. 근데 사실 다 그게 유기적이지. 그럼 삼각함수가 맨 먼저는 아니잖아. 아니 근데 삼각함수 아니었으면 이런 거 다 못하지. 소수점 같은 걸로 한다면. 그래. 영광하고 생각하면서 나온 뒤로 제일 많이 생각함 어떤 개념 나온 중에서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까먹을만 하면 계속 쓰잖아. 그지? 자, 그럼 이것도 봐봐. 이게 면인데 문제가 뭐 구하라고 했냐면 A, B 프라임 C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이 넓이를 구하려면 막 밑변 높이 구하고 막 별 생쇼를 한다 이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을 여기다가 정사형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넓이가 뭐겠어? 하면은 B 프라임은 E로 떨어지고 C는 F로 떨어지고 A는 D로 떨어지겠지. 그럼 정사형 된 넓이가 이 새끼잖아.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을 밑변으로 한다 했으니까 얘가 2랑 2랑 2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밑면의 넓이가 얼마야?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밑면 넓이가 루트 3인 거지. 그러면 원래 넓이 정답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했을 때 정사형 된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알 수 있으면 거꾸로 얘를 역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코사인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잘랐대. 그러니까 요 면과 요 면이 이루는 그 각도 자체가 30도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코사인 30도라고 집어 넣으라고 문제가 언급한 거지. 그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 넓이 2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314번을 해보자. 거의 끝났어.
답 나와? 이제 자, 어떻게 문제 뭐 하래? 면과 면 이루는 각 구하래. 그럼 면면 넓이 구하고 나누면 되겠지. 이면 넓이 구할 수 있어? 네. 어떻게? 여기 수직 보여? 그걸로 그 루트 2 정삼각형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수직 없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장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 그냥 야 길이 구해봐. 길이가 같잖아. 정삼각형이잖아 라고 하면 되는데 아, 모르겠어. 그냥 직각처럼 보이는데 그럼 할 말이 없어 사실. 아무튼 여기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인데 한 모서리 1 잡고 한 모서리가 루트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1 잡은 거니까 1이겠지. 그러면 각도가 어디가 각도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코사인 값을 여기 갖다 곱하는 거야? 여기다 곱하는 거야? 코사인 값을 응. 저 왼쪽 거에다 곱해 1이라고. 그럼 그 이유가 뭐지? 이유가요? 그 얘를 쓸 때 그치? 각도가 얘를 내린 게 얘가 되는 거지 얘를 내린 게 얘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 관계를 봐야 돼.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들었는지 알겠지? 애들이 이제 곱한데 코사인 값 여기 갖다 곱한데 질문이 뭔 줄 알아? 쌤 여기 갖다 곱하면 코사인 값이 1을 넘어가니까 안 돼서 1로 곱하는 건가요? 그럼 답을 끼워 맞추겠다는 거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정사형 된 게 얘니까 얘를 이쪽에 정사형 내리면 얘가 1로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다른 데로 가겠지.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쓰겠다는 거니까 코사인 값 구하실 수 있겠죠? 317번. 글을 잘 봐야 돼. 누구의 어디 로의 정사형? 뭐뭐 미로라는 그 저기서 BFGC를 지금 정상 시켰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를 여기 위로, 그러니까 얘를 바닥으로 보고 얘를 이렇게 떨궜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점들을 여기 바닥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라는 거니까 얘가 한 여기쯤 떨어지고 얘가 여기쯤 떨어져가지고 뭔가 이런 모양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관점 1번이 정말로 정사형을 시킨 점의 좌표를 찾아서 그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쓸 거냐 아니면 코사인 값을 구할 거냐 그 얘기인데 코사인 값을 구하려고 치면 뭘로 보면 돼? 결국에 요 면과 요 면이 벌어져 있는 각인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결국에 얘가 교선인 거고. 그러면 한 면 입장에서 아무 점을 하나 잡아. 뭐 B를 잡든 C를 잡든 가운데 잡든 뭐 네 멋대로 잡아. 그러면 그 잡은 점에서 교선에다가 발을 떨궈. 그지? 여기 하나 생기지. 그 다음 또 어디로 봐야 돼? MF 쪽으로. 그 점을 MF에다가, 그러니까 이 바닥에다가 또 발을 내린다지. 그게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고. 이 바닥에다가 발을 떨궜을 때 걔가 어디로 가야 돼? MF로 가는 게 확실해? 중간에 떨어지는 거 안 돼? 근데 제일 가까운 데다가 두면 MF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C를 떨구면 NG로 떨어지고 B를 떨구면 MF로 떨어지는 거 맞아? 그게 보였으면 됐지. 내가 너를 반박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게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이제 결국 여기 있는 이 각을 구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한 모서리가 10인 정육면체. 그럼 여기 이 새끼는 10. 그지? 그러면은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를 알고 또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것도 대문으로. 그지?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결국에 이 앞면에 있는 상황을 봐봐. 앞면이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잡았어. 여기 B가 있고 발을 떨궜어. 발을 떨군 게 MF의 가운데가 될 건 아니란 말이지.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가운데니까 비율이 1대 2대 루트 5잖아. 그럼 여기서도 얘가 1대 2대 루트 5일 거 아니야.
루트 5에 해당하는 아까랑 똑같네 길이가. 그럼 여기가 2루트 5가 되겠죠? 여기가 4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4루트 5, 여기는 2루트 5. 아무튼간 여기는 코사인 값은 요 각이랑 똑같은 거잖아. 이해했어? 그럼 저그 삼각비 각자수를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사실 근데 그것도 정답이 되긴 해. 야 이거 봐봐. 정사면체에서 요 직선과 이 바닥이 이루는 거의 코사인 값. 뭐 3분의 루트 3인가? 뭐 졸라 많이 나와. 또 아이 잘못 뭐 하는 거야? 정사각뿔에서 요거랑 이 바닥이 이루는 각 3분의 루트 6인가? 뭐 졸라 많이 나와. 아무튼 나도 옛날에 외웠어. 근데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를 여기다 하는 게 요때 이후로 처음이라서 나도 거의 까먹었는데 아무튼 되게 많이 나오는 거는 외우는 것도 정답이 되긴 해. 근데 뭐 하는지는 알겠죠? 얘기가? 아 이거 할 때 약간 드르륵 잘하면 되게 편한데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냐? 예, 잘해줘. 아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약간 힘을 주고. 어. 이거 막 끼잉 소리 날 것 같아서 못하겠어. 아니, 전혀. 근데 내가 수전적인 것만 절절절 하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잡고 내리는 게 맞아? 근데 각도가 한 30 정도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느낌. 오. 오. 한 번도 성공해봐. 오. 되게 잘해 진짜. 원도 그릴 수 있어. 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아, 나는 이렇게 눕혀갖고 하니까. 이렇게 세워서. 그럼 동그라미 그릴 때 벡터값 다 계산하면서. 아니 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아, 못하겠는데? 아, 이거 진짜 한 30분만 해서 금방 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정사면체를 딱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리고 안 보이는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갈 때 이걸 드르륵 딱 하면 딱 편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드르륵을 사실 별로 하고 싶은 욕심도 딱히 없고 안 했는데 이 입체도형 그릴 때는 좀 마렵긴 해. 아무튼 그래. 나 또 뭐 있냐? 거의 끝나가죠? 자 320번 많이 보이구나. 메시지 하나만 답해도 될까요? 친구가 저기 해가지고. 아까 그 선 3개 90도 정리 이름이 뭐였죠? 삼수선 정리.
이 문제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순서를 볼까? 일단은 선 GC가 있잖아? 이게 위에 있는 평면 ABCD랑 수직이지? 그지? 으악! 여기랑 수직이야.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선은 여기 위에 존재하는 에브리 직선과 수직이지. 아 모든 때. 그지? 그러면 여기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 중에 그나마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누굴까요? A. BD지 마. 문제가 BD랑 AG 거라고 했는데. 자, 초록색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GC가 BD랑 수직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뭔가 이 BD는 나왔어. 그럼 이제 이 AG도 얘기하고 싶은 건데 AG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GC는 BD랑 수직이야. GC는 BD랑 수직이야. 근데 BD랑 AG는 한 방에 안 보여. 그러면 자, BD랑 GC는 수직이야. BD랑 AG는 안 보여. BD랑 AC도 수직이야. 쟤랑 쟤랑 수직인 건 당연한 거잖아. 정육면체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뭐도 있어? AC랑 BD도 수직이지. 그럼 다시 BD라는 직선은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기 때문에 선 BD는 누구랑 수직이냐면 면 AGC랑 수직이지.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에 대한 수직이겠지. 그럼 다시 얘는 얘랑 수직이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에브리 직선과 수직이지. 그리하여 BD가 AG랑 수직이지. BD가 AG하고 지금의 이 논리관계를 천천히 읽어봐. 봐. AG랑 BD랑 수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수직 맞아? 저기서 보여? 저기서 안 보여. 그지? 그러면 천천히 따라가 보자고. 먼저 BD가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랑 수직이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아 예스.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GC가 등장한 거지. 근데 GC는 위의 평면이랑 수직이기 때문에 BD랑도 수직이야. 근데 얘랑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연결해보면 수직이야. 그래서 요 평면에 대해서 얘랑 수직이야. 그래서 얘랑 수직이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있는 평면이 있어. 근데 잘 봐. 저 평면 입장에서 요 선 어딘가에 P가 있고 요 선 어딘가에 Q가 있는 거 아니야? Q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한마디로 이 평면 안에 PQ가 존재해버리는 거네 그냥.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이 3D 입장을 내가 2D 평면으로 바꿔서 그리면 일단 이 보라색은 수직인 거 맞나? 여기 수직인 거 맞나? 그러면 제대로 그려봐. A, C, G가 이런 식으로 있음. 그리고 A, C 입장에서의 가운데 중점이 P였겠네? 그때 Q가 어디인 거임? AG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Q였던 거임. 그래서 문제가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요거 노란색 구하면 끝나지. 근데 뭐 닮음을 써도 되고 그냥 봐.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4니까 4, 4루트 2잖아. 그러면 여기는 2루트 2인 거잖아. 그 다음에 그래 뭐 너 말대로 닮음을 쓴다고 치면은 이제 원래대로 갔을 때 여기 B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지. 피타 쓰고 하면은. 그럼 결국에
1대 루트 2대 루트 3의 비율이 있는 상태에서 1대 루트 2대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에서 한 모서리 A라고 잡으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잖아. 그러면 요렇게 구한 거는 루트 2의 A고 요렇게 구한 건 루트 3의 A잖아. 맞지? 그래서 1대 루트 2대 루트 3의 비율이 있는데 그게 얘랑 얘랑 얘인데 그럼 여기서는 어디? 1대 루트 2대 루트 3이겠지. 그래서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여기가 나오겠지. 정답 루트 3분의 2 루트 2 3분의 2 루트 6 4번 이렇게 하는 거라. 이게 난 이런 게 힘든 거야. 이게 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사실은 이걸 풀겠다고 갑자기 GC를 소환하는 그 논리 관계가 졸라 힘들어.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이게 그냥 딱 보고 수직이네. 뭐 당연하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됐어? 라스트 하나. 이게 아까 딱 얘기해준 그 상태죠? 자, 그림자의 넓이 물어봐서 넓이. 그러니까 원래 넓이, 그림자의 넓이. 원래 넓이에다가 코사인 값 곱하면 그림자의 넓이가 생긴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만 알면 끝날 거 아니야? 근데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코스 30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원래 넓이가 뭐냐 이거지. 근데 이거는 공이잖아. 에드벌룬 모양의 9니까. 그럼 넓이가 뭐야? 뭔 넓이 얘기하는 거야? 면 잘랐을 때 말하는 거. 이 빛을 받고 있는 것의 수직인 상태의 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9 입장에서 이거를 대원이라 그래. 대원. 사람 이름이 아니고 9 입장에서 9의 중심을 지나가는 원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라도 대원이겠지. 그럼 결국에 요 넓이는 9의 반지름이 5니까 요 대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일 거 아니야. 이게 9의 건넓이 4파이 r제곱을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이 가장 큰 요 면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25파이를 얘랑 곱한 게 정답입니다 하시면 끝나겠죠. 이거 2분의 루트 3 아니야? 잠깐만, 뭔데? 잠깐만. 그림자의 넓이를 아, 아니지. 얘를 정사형을 시켜 이렇게 떨어지는 거구나. 으악,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나도 이러고 있네. 자, 여기다가 얘를 곱해야 얘가 나오는 거지. 왜냐면 여기 있던 모양을 뒤집어서 이렇게 떨궈야 열로 가고 이렇게 떨궈야 열로 가는 거니까. 됐어? 이거 2분의 1 아니잖아. 2분의 루트 3이잖아. 루트 3분의 2 이렇게 써야지. 60 루트 3. 잠깐만. 이를 곱해야지 저 X프라임이 나와요. 근데 이거 그냥 삼각형으로 이렇게 봐도 근데 답이 2번인데? 그러니까 50배 이를 곱해야지 저기 나올 거 아니에요. 30도. 근데 그냥 이거 그림으로 그 그림이 그 선을 저희 아까 9 반 넓이 구한 거 있잖아요. 딕선은 그래서 코사인 60도라는데. 으악, 여기. 이렇게 가는 거지. 나도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런 거죠. 이걸 실생활에 쓴다고 해야 되나? 쓰지. 저걸 구해서 뭐예요? 에이. 구할 때가 있어요. 에이. 나도 뭐 이런 거 전공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에드버룬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얘를 바닥이라고 보겠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 이 바닥이랑 공중에 떠 있는 면이 이루고 있는 넓이, 그 각도, 여기를 각도라고 잡는 거잖아. 그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태양과 지구의 각도를 구하는 태양과 지구의 각도를 그 막대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337번에 원래 여기는 숙제를 안 주긴 하지만 이것만 봐봐. 갑자기 정육면체에다가 육각형을 갖다 박았잖아. 그지? 근데 정육면체를 그려. 정육면체를 그려. 드르륵을 해봐. 어씨, 소리가 나다 바로. 이렇게 있잖아. 이걸 30분 동안 이 지랄을 해야 돼? 이렇게? 한 10분만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이렇게. 감을 잡는 거야. 자, 이렇게 있어. 여기서 만약에 야, 여기 중점을 하나 잡아. 여기 중점을 하나 잡아. 그리고 여기 중점을 하나 잡았다고 쳐. 그래서 만약에 면, J, K, M을 이렇게 잘랐다고 치자 이거지. 그렇잖아. 원래 평면을 구성하는 건 점 3개면 충분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JKM이라는 면을 얘기했는데 풀다 보니까 에이 봐봐. 이걸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 정육면체 문제를 막 푸는데 문제가 여기 중점 잡으래. 거기를 지나가는 평면을 얘를 알파라고 하지. 그럼 내가 이제 알파를 풀다 보니까 그 알파 위에 요런 점이 있을까? 요런 점이 있을까? 요런 점이 있을까? 등등을 내가 고민하게 된 거라고.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평면을 내가 이렇게만 그린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확장 때리면 이렇게 생긴 평면이 이게 한 평면이 맞을까? 한 평면 이게 육각형이니까. 네. 근데 이게 이 완성본을 보면은 보이잖아. 존나 당연하게.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게 없는 상태로 그냥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 왔어. 근데 이런 평면을 알파라고 하겠대. 근데 그 알파 위에 얘가 있을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걸 네가 네 라고 하면 된다고. 네. 그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아, 그 평면이야. 그 평면상에 n이 존재하겠느냐고. 그게 어려운 거야. 여기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맨날 이런 거 볼 때 있잖아. 이런 문제 풀 때도 그냥 육각형이니까 한 면이 뭐 육각형이니까 면이지 뭐냐 이러지 말고 분명히 면을 구성하려면 점이 3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점을 이거랑 이것만 잡아서 이렇게 잘랐을 때 면이 생길 텐데 그 면이 이 면과 같은 이유가 뭘까? 만약에 여기를 잡으면 1번 얘랑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면은 하나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이해됐어? 아니 뭐 이렇게 잘라도 한 평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 자체가 한 평면인 거다. 거기 위에 이게 다 떠 있는 거다라고 보겠다는 거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런 걸 내가 학생 때는 다 그냥 뭉개고 간 거야. 그냥 보면 육각형이니까 면이지 뭐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힘든 거지. 그냥 그 정도 얘기하시고 뭐 머리가 쪼개지죠? 여기서 이 생각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를 누구나 못해. 110명 아, 누구나 못해. 30%까지 30번이니까 40배. 사실 그 중에서 한 20명, 30명 정도는 기하를 골랐는데도 아직 기하를 공부 안 하고 있는 애새끼들도 있지. 많죠. 많지. 응. 너는 할 수 있을 거 유리하니까. 아니, 나 이거 물리랑 얘기했어요. 야,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런 거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직육면체가 또 몇 개째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야, 만약에 정사각형만 배운 상태에서 내가 좌표 평면을 공부한다고 치면, 여기다가 XY축을 이렇게 입혀서, 여기를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직육면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고 X축, Y축, Z축 이렇게 봐주면 그리고 만약에 한 길이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거의 좌표는 뭐겠어? 원점 기준으로 앞으로 1만큼 나오고 옆으로 2만큼 간 다음 위로 3칸만큼 올라오면 얘가 있겠지. 그래서 1, 2, 3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걷다가 직선을 그려가지고
뭐 여기에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 때는 어렵지만 얘를 XY축을 도입해서 좌표를 구한 다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하면 구할 수 있듯이 이런 것도 만약에 공간상에서 대충 뭐 이렇게 뭐 면의 뭐 이지랄로 된 면의 넓이를 구하래 뭐 이딴 거를 예를 들어 구하라고 했다 쳐봐. 뭐 이건 쉽지만 그럼 그럴 때도 혹시 우리가 이런 좌표들을 구할 수 있다면 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겠다고 이제 공간 좌표를 배우는 거지 다음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 공간 도형을 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게 먼저니까 얘부터 한 거고.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또 325번까지만 잘 풀어. 공부 더 하려면 여기 뒤에 있는 것도 풀고. 빛이 약간 직선의 성질이 아니라 그 휘는 성질이 기본적으로 있었으면 빛이 휘는 성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3차원으로 볼 수 있는